세상의 모든 거는 그냥 갑자기 그냥 태어나는 건 없어요. 브랜드라는 것은 그 밑에 소울이에요. 영혼이 있어야 돼. 영혼이란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컨셉이란 말이죠. 네. 사람한테 영혼이 있듯이 브랜드에는 컨셉이 있으니까. 정말 브랜드의 대가 너무나 뵙고 싶었는데 홍성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너무 브랜드라는 단어가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여서 약간 잘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브랜드의 정의. 우리 PD님도 성함이 있잖아요. 네. 이름. 네. 이름 석자가 브랜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름이 있는 건데,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첫 줄 말고 두 번째 줄에 무슨 말이냐면 유명 만물지모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이 곧 존재를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걔한테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름만 지어줬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걔를 잘 이름에 걸맞게 키워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브랜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은 이름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잘 관리해주는 과정, 브랜딩이라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사실은 한국은 특히나 이제 이름 자체에 한자 뜻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브랜드를 또 담아주는 거니까 네. 브랜딩은 이제 그 후로 이제 후천적으로 자기가 평생 되는 거죠, 브랜딩은. 그러네요. 근데 사실 기업으로 치고도 개인으로 쳐도 브랜딩은 적용되는 것 같은데 브랜딩의 과정 또는 브랜딩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뭐 브랜딩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컨셉팅, 이름의 의미가 뭐지?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체험할 때 그 이름의 느낌이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 만들기와 체험 만들기, 이 두 가지가 결국 브랜딩하는 과정이 되겠죠. 컨셉이 이렇게 딱 뭔가 보여주는 거고 개념화하고 그걸 이렇게 경험해서 체험하게 하는 거 네. 그런 거네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브랜드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또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브랜딩 해라라는 툴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소들도 뭐 브랜드의 컨셉, 뭐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이 만들어도 탁월하게 되는 브랜드랑 아닌 거랑의 갭이 확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 브랜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브랜드의 소울이거든요. 네. 그 소울은 우리 마케팅에서는 컨셉이라고 그러죠. 그 컨셉이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관되게 수미일관.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컨셉이 있으면은 뭐 CEO부터 저 밑에 뭐 정말 판매 직원까지 그게 수미일관 똑같이 일관성 있게 내려가야 되겠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쭉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꾸준하게 실행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일관성, consistency고, 또 하나는 지속성, continuity,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까 말한 컨티뉴티 말씀 주시긴 했지만 오래가는 브랜드의 힘, 창업자도 이제 없어지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오래가는 브랜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래 간다는 거는 뭐냐면 시간의 축적이 있는 거고, 거기 어떤 레가시가 쌓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쌓였으면은 과연 이제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이 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관된 그 어떤 철학 같은 거나 또는 그거를 대변하는 슬로건 이런 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철학의 백그라운드에서 이 어떤 기업이 장수기업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 철학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흔들리더라고요. 보셨을 때 약간 이 경영자가 멋있다 또는 위대하다 이런 사람 혹시 있었을까요?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경영자? 제가 만난 경영자 중에 훌륭한 분 한국에도 진짜 많아요. LG생활건강의 차석영 부회장님이라든지, 또 현대카드의 정태영 부회장님, 또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회장님, 이런 분들 아주 탁월하죠. 네,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생각의 깊이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보고, 또 그러면서도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서 또한 긍정적인 고집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쭉 이렇게 펼쳐나가고, 그 중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 회사들이 또 다 힘을 받고 시너지를 형성하겠죠. 그 긍정적인 고집이 어떻게 또 형성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떠세요? 저 책들 엄청 많이 읽어서 네. 김봉진 의장도 내가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책도 쓸 정도가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의 차석영 부회장 경우에 보면은요, 사람들 거의 안 만나요. 외부 사람들. 그러고 이제 6시에 딱 칼같이 출근하셔서 아침에 출근하셔서 4시에 칼퇴하시고, 그런데 칼퇴하시고 뭐 하실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시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직접 보시고 또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도요. 그 다른 고객들이 있으면은 젊은 여성 고객에도 요거 왜 사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끊임없이 고객들하고 만나세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화장품, 여성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또 모델을 골라도 모델 잘 고르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거 다 아시나 그러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잡지들 있잖아요. 잡지들을 아주 샅샅이 읽으세요. 근데 거기 나오는 기사를 그냥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읽으시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잡지도 많이 읽으시고 또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게 아니라 또래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제 진짜 시장의 고객들 만나서 직접 얘기도 들어보시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여쭤봐도 되나요? 현대카드 정태영 부장님 어떠셨나요? 정태영 부회장님이요. 아주 그냥 디테일도 굉장히 꼼꼼하세요. 근데 그냥 그것만 꼼꼼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서 쓰는 그런 문방구류 있잖아요. 네. 가위라든지 아니면 뭐 연필 이런 거, 볼펜 이런 것도 다 디자인을 해요. 뭐에 따라서 자기네들 컨셉에 따라서 디자인해요.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그 디테일까지 굉장히 신경을 잘 쓰시죠. 그게 이제 현대카드 다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김봉진 의장님은 좀 어떠한 좀 특징들이나 영감을 줬던 포인트가 있으세요? 예전에 그 회사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업한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구 사업한다고 막 그랬는데 쫄망했거든. 그래서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옛날에 자기 부하 직원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 꿋꿋이 그걸 지냈어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죠. 그래서 구성원들 관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배민이라고 어려운 점이 없었나요?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아주 그냥 흔들림 없이 꾸준해요. 어떻게 보면은 성자 같으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젊은 분인데도 흔들림 불구하고. 없이. 예. 한류 요즘에 또 엄청 또 핫하잖아요. 또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좀 한국의 브랜드 잠재력이라든지 문화 잠재력 이런 걸 또 보시는 시각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한국의 잠재력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줄 우리가 알았겠어요. 세상이 알았겠어요. 근데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새 K자만 붙으면은 뭐 K-팝, K-드라마, 뭐 K자만 붙으면 아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기대 수준이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K자 붙은 거에 대해서 조금씩 지루해하는 분위기도 또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떻게 길게 나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텐데 저는 K푸드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나라 음식으로 그 나라 문화를 많이 소화하잖아요. 결국 의식주, 휴미락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좀 더 앞으로 또 K들이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돼요. 잠재력은 무한하고 너무 K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 하나가 각자가 자기 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이름을 떨쳐야죠. 네, 그 한국의 브랜드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떤 느낌일까요? 저희가 또 한국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런 말 하면 되게 촌스러운 말인데요. 네. 우리는 비빔밥을 잘해요. 아, 비빔밥, 네. 그게 아주 조화를 잘 이루거든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인데 세상의 모든 거는 그냥 갑자기 그냥 태어나는 건 없어요. 이거저거 합해가지고 뭐가 또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보면은 결국 믹스하는 감성이 아닌가 싶어요. 글로벌 대상으로 브랜드를 만들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봐라. 또는 이걸 또 기반으로 해봐라. 이런 좀 조언할 게 있을까요? 브랜드 네이밍만 갖고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는 훈민정음은 아주 탁월하지만 말 자체에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받침 쓰기가 영어로 되게 힘들어요. 외국에 나갈 때도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서 읽기 불편하지 않은 거 그런 걸로 가면 좋고 브랜드라는 것은 그 밑에 소울이에요. 영혼이 있어야 돼. 영혼이란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컨셉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컨셉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회사의 컨셉은 뭘까? 이게 과연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컨셉일까? 또 이 컨셉이 우리 직원들한테 체화되고 내재화되어 있나? 또 이 컨셉이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보면은 그런 컨셉을 정말 체험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점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한테 영혼이 있듯이 브랜드에는 컨셉이 있으니까 그 컨셉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컨셉과 익스피리언스로 마지막에 맞습니다. 비교되네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